어떤 재테크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이 처음엔 쉽지가 않죠. 모으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지름길로 보이는 것들이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무주택자가 지금 시점에서 하지 말아야 할 투자와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시작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과학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부동산 분석, 재테크 정보, 청약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러 제이스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5월 28일에 한국은행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은 심화되고 있고 유가는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면서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적금만 착실히 들어도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고소득 전문직이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는 중산층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아파트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무주택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투자를 하면 안 되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돈을 모아야 할까요? 우선 하지 말아야 할 투자 첫 번째는 P2P 투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이런 P2P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산 투자라는 문구를 쓰면서 저위험 고수익 상품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예금 금리가 0%대인데 10%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다고 하니 솔깃할 만한 제안이기도 하죠. 하지만 투자를 하시기 전에 P2P 대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하는데요. P2P 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누군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P2P 회사를 통해서 내가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상품이 위험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한테 10%가 넘는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이 10%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저금리 시대에 그 사람은 왜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걸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거나 은행 대출 한도 끝까지 다 대출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은행에서 이미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P2P 업체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위험은 적고 수익이 높은 상품이 아닌 거죠. 고위험 고수익 상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융감독원에서도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연체율이 16.36%입니다. 이건 은행뿐만 아니라 캐피탈, 저축은행 연체율보다도 더 높은 수치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P2P 상품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투자 다각화 측면에서 P2P 상품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10%가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피하셔야 할 투자는 섣부른 배당주 투자인데요. 아마 배당주 투자를 조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배당주 투자가 저금리 시대에 유망한 투자처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모든 투자는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불과 3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2200에서 1400대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것은 개별 종목으로는 반토막 나는 주식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건데요. 이렇게 수익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배당 수익률 5%, 6%가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주는 배당금이 줄어들게 되면 더 크게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주가가 부양되고 있는 상황이지 코로나19는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이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사실 가계는 정부의 부양책으로 소득 손실을 상당폭 만회했다. 이건 초기 반등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고용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실업은 금세 회복되진 않을 것이다. 이는 소득 승수 효과를 대폭 줄일 것이다. 벌써 미국의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한다. 저축률은 지난 4월에 25%에 달했다. 위기 전인 7%대로 돌아가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죠. 아직 불안감이 많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소비를 늘리고 기업에는 매출이 많아져야지 거기서 얻는 이익으로 배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기업의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배당금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당금이 줄어들게 되면 배당주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배당은 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줄어들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금을 많이 줬던 주식이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과 이익이 유지될 수 있을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만큼의 큰 위기에서도 배당금을 줄이지 않았던 기업인지를 살펴가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빨리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돈을 모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더 많이 벌고 적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이 벌기 위해선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더 좋은 직장을 가거나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 아이템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돈을 더 적게 쓰는 것입니다. 현재 즐기면서 사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에 관심을 갖고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지금 바짝 더 모아서 미래에 풍요롭게 살고 싶으신 거 아니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식을 사고 투자를 할지는 나중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덜 쓰는 거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많이 벌고 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 투자 공부를 시작하셔야 하는 거죠. 투자 공부를 위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곳 2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김현석 기자님의 월스트리트 나우입니다. 네이버에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라고 치시면 되고요. 매일 전 세계의 경제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비교적 알기 쉽게 다루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경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주식 투자나 경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는 바로 한경 컨센서스인데요. 여기는 증권사 리서치 자료를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기업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권사의 리서치 자료는 기업에 대해서 호의적인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보시기보다는 경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흐름을 먼저 파악하신 뒤에 주식이나 채권, 금 등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먼저 하고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공부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상단에 띄워드리는 이 영상을 먼저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은 후에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한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은 많이 오른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 시장이 괜히 과열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신축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청약을 넣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경제 상황이 마냥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불안불안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대비를 해야 하죠.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었다면 하락기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청약을 넣어보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입지가 더 떨어져서 분양가가 저렴한 것을 프리미엄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렴한 것의 기준으로 20%를 말씀드린 것은 3기 신도시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하남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분양가가 저렴할 것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 인근에 공급된 공공주택지구의 아파트의 분양가를 보면 주변 시세의 70%에서 86%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변 시세가 중요한데요. 주변 시세의 기준은 그 인근 아파트의 최근 1년 동안의 실거래가의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할 때까지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된다면 주변 시세보다 20% 저렴한다고 할지라도 생각보다 비싼 금액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었는데요.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질병 사태 속에서 부동산 시장을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청약 단지가 있다면 청약을 넣고 그렇지 않다면 3기 신도시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금리 기조의 현 시점에서 무주택자가 해서는 안 되는 투자 첫 번째는 고금리 상품으로 유혹하는 P2P 상품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지 배당률이 높다고 해서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매출액과 순이익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서 배당금이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 집 마련을 위해 준비할 것 첫 번째, 지름길을 생각하지 말고 더 많이 벌고
덜 쓸 생각을 해야 한다. 두 번째, 경제 공부를 계속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와 한경 컨센서스 사이트를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청약을 노려보고, 그렇지 않다면 3기 신도시를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행운은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 없이 오는 행운은 없다는 말을 더 믿고 있는데요.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은 이처럼 과학적인 그리고 통계적인 부동산 분석, 재테크 정보, 청약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